신기철 교수가 입원 병동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 무릎에 혹이 생겨 수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 통풍 결절, 즉 통풍으로 인해 염증이 굳은 조직이었다. 며칠 전에 한 수술 소견을 보니까 요 무릎에도 통풍 결절이 좀 꽉 차가지고 이번에 염증을 일으켰던 것 같고 이렇게 좀 튀어나왔네요. 이건 언제 혹시 아시게 됐어요? 있는지. 한 5대 아주. 올해 알게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우리가 통풍 결절이라고 하고요. 이 팔꿈치에 생겨 있고요. 한번 왼팔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팔에 이어 왼팔의 팔꿈치도 통풍 결절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 있다. 발도 마찬가지다. 걷기엔 불편하진 않으세요? 만지면 어떻습니까?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진 않고요. 네, 굉장히 딱딱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편평해야 될 부분에 상당히 튀어나온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좀 벌어져 보이는 그런 게 아마 안에 있는 이 통풍 결절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통풍이 오래되면서 상태가 심각해진 환자. 앞으로 꾸준히 통풍 치료를 받기로 했다. 요 회복 잘 하시고 외래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2017년에 통풍을 처음 진단받았는데 그 이후에 요산을 낮추는 요산 강화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서 체내 요산이 많이 이제 축적이 돼서 급기야는 이제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된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릎이 많이 아프셨는데요. 워낙 중요한 또 관절이고 또 걷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셨기 때문에 아마도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특히 육류, 어류, 맥주 등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다.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 대사되고 남은 산물이다. 요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다.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산소인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공격해 노화와 질병을 일으킬 때 이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신경을 보호하고 혈압도 유지해준다. 하지만 요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거나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요산이 몸속에 쌓인 후 바늘 모양의 결정을 이루어 발목, 무릎, 손목 등의 관절과 연골에 붙게 된다. 이때 백혈구가 요산 결정을 이물질로 인식해 제거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백혈구로부터 엄청난 염증 물질이 쏟아져 염증과 통증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급성 통풍이다. 통증이 있고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 이상일 때 통풍으로 분류된다. 남성은 7.0 보다 높은 물의 고요산 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은 조금 더 수치가 낮습니다. 6.5, 6.8 정도 되는데 몸에 있는 요산, 특히 혈중에 있는 요산이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농도가 있습니다. 그 농도가 6.8mg/dl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도보다 낮아야지만 결정이 생기지 않거나 생길 확률이 적다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우리가 6.8이라는 수치를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6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풍은 주로 남성에게서 발생한다.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은 콩팥을 통해 배출되는데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요산 제거 능력이 감소한다. 반면 여성은 폐경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된다. 통풍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4년 동안 16% 정도 증가했다. 과거엔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생겼지만 최근엔 20, 30대 환자가 늘었다. 20대 환자의 증가율은 무려 50%에 가깝다. 걸음걸이가 편치만은 않다.
발이 불편해 슬리퍼를 신고 병원에 온 이병두 씨.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다리가 통풍이 네네. 이쪽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갖고 네네. 심하게 그렇군요. 왔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팔에 이런 식으로 통풍이 왔었다가 네,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요 다리 무릎과 정강이까지도 네, 여기도 걸어 다니실 때 좀 불편하시겠어요?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셨어요. 네, 그렇군요. 퉁퉁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다. 전형적인 통풍 증상이다. 20여 년 전 처음 시작된 통풍. 1년에 두세 번 심한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곤 했다. 지금은 관절과 발 요 사이에 여기도 상당히 좀 많이 부어 있고 벌겋고 열이 나네요. 최근 다시 시작된 통증은 벌써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긴 세월 고통이 심하다. 진짜 말 그대로 살만 대도 아팠어요. 그때는 막 그냥 오히려 이제 바늘로 이렇게 그냥 찔러서 피가 날 정도 돼도 그렇게 아팠습니다. 하여튼 걸음을 못 걸 정도니까요. 이렇게 밑으로 해도 피가 쏠리고 들어도 아프고 계속 열이 많이 나고. 이병두 씨는 모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에 다녀온 지 나흘. 약을 먹고 급한 불은 껐지만 발은 여전히 긴장 상태. 양말을 신기가 불편하다. 그래도 심하게 아팠을 때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 턱 걸쳐 앉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죠. 아프면. 지금 이제 아까 봤죠? 전에는 여기서 때는 이렇게 봤지. 이게 많이 빠져서 그렇지. 그래도 많이 됐잖아요. 그게 아플 적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몸살기 온 것 마냥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면은 다리를 들었다도 아프고 내려도 아프고, 진짜 그 심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하도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식은땀 나고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진짜로 아파요. 그러면은 몸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 아주 아파갖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 모피 공장은 한창 바빠지기 시작한다. 산더미같이 쌓여가는 일거리. 통풍을 앓으면서 과연 무사히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지연 뒤죠. 무대에서 저기는 일을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납기를 나가야 한다 그러면 하루를 미뤄야죠. 이제 양해를 구해야지. 브랜드에다가 아파서 못 했다고 해서 이제 하루를 검사를 밀든가 이렇게 해야죠.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는 통증. 늘 불안한 마음이다. 사람들이 통풍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이다. 통풍은 특히 발에 잘 생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욱신거리기 시작해 열이 나고 붓고 발을 땅에 딛기가 힘들다. 양말, 신발을 신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통풍이 오래되면 여러 관절에 통풍이 올 수 있고 아픈 기간도 점점 길어진다. 처음엔 통증, 부기, 발열이 주증상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관절에 유산결절이 쌓여 관절이 손상, 변형된다. 결절은 발이나 손, 팔꿈치와 무릎, 심지어 귀에도 생길 수 있다. 통풍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유산 수치가 높지만 아무 증상이 생기지 않는 시기다. 2단계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 시기로 극심한 통증이 수일간 지속된다. 3단계 간헐기가 되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 통풍이 나은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후 2단계와 3단계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4단계 통풍 결절이 쌓이고 관절이 변형되는 만성 결절성 통풍에 이른다.
통풍 관절염 하나의 또 특징은 급성 통풍이 발생을 했을 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1주에서 2주간 지나면은 저절로 좋아지는데요. 이때 통풍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또는 그 다음번에 오는 통풍의 그 강도가 더 세집니다. 점차 통풍이 자주 발생하고 통풍의 강도도 강해지고 길어지는 것이 길어지게 되고요. 이런 급성 통풍기에서 간헐적 통풍을 경험하는 요 시점, 그다음에 만성 통풍까지 이행되는 데의 시간은 보통은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 젊은 층의 높아진 통풍 발생률은 육식, 음주와 관련이 있다. 통풍 환자들 중에는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나도 그거를 좀 의심이 가요. 내가 술하고 고기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술은 일주일에 한 5일? 평일에는 거의 먹었습니다. 퇴근 시에. 하루에 얼마나 좀 드세요? 먹으면 저는 특히 이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섞으면 한 20잔씩은 먹죠. 얼마 전에 이제 한우를 소 한 마리를 며칠 전에 먹었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친구들하고. 치킨도 자주 먹었었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약간 그런 쪽이세요? 아무래도 기름지거나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나 내장류도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유산을 만드는 퓨린은 모든 음식에 들어있고 특히 등푸른 생선, 육류, 내장류 그리고 과당에 많다. 퓨린은 모든 생물에 존재하는 물질인 핵산이 분해되고 대사되어 나오는 산물로 퓨린이 많은 음식의 과도한 섭취는 요산을 축적시켜 통풍 발생률을 높인다. 술 또한 체내 요산 생성을 촉진한다. 특히 맥주의 재료인 홉은 퓨린이 풍부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다. 또 음주는 탈수를 유발해 체내 혈중 요산 농도를 높이는 한편 요산의 신장 배설도 감소시킨다. 통풍이라 하면 흔히 맥주를 떠올리는데 주종에 상관없이 과도한 음주는 혈중 요산 수치를 높이고 급성 통풍을 유발할 수 있다. 알코올과 통풍의 관련성은 결국 알코올이 체내 요산의 생성을 더 증가시키고요. 신장에서의 그 요산의 배출을 억제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산의 생성을 더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배출을 억제하는 데 더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몸의 체내 요산이 많이 생성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또 요산의 배출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과 배출에 모두 영향을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과당이 많은 음식은 조심해야 됩니다. 운동과 식이 조절만으로 통풍을 치료할 수 있을까?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은 분명히 혈액 내 요산 수치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의지나 이런 식이 습관로만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통풍 치료 중에 술을 먹어도 될까? 네,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분명한 거는 이제 급성 통풍 때는 음주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이 음주에 의해서 혈청 요산, 혈액 내 요산이 농도가 이제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 통풍이 악화돼서 급성 통풍 때는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요산 강화 치료를 열심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좋은 수치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음주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딱 정량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약간의 반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통풍 치료제를 장기 복용해도 괜찮을까? 요산 강화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요산 생성 억제제와 요산 배출 촉진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산 생성 억제제는 저희가 그중에 이제 알로퓨리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알로퓨리놀 약은 아주 드물지만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요 사용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오래되고 또 오래 써도 안전한 약이 되겠습니다.